오늘 경제 완전 정복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세계 무역기구 굉장히 어마어마한 단체죠. 여기 최종 라운드에 진출했는데요. 네. 향후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일단 이 예. WTO 예. 국제 무역에 있어서는 세계 사법부다, 예. 세계 재판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거기에 사무총장을 뽑는 것은 크게 3라운드로 방식이 예. 짜집니다. 1라운드, 2라운드. 여기에 유명희 본부장이 다 통과를 했고요. 이제 3라운드에 유명희 본부장하고 나이지리아의 오콘조 이웰라 후보와 둘이 대결을 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한 명이 선출이 되겠죠. 예. 그다음에 나머지 164개 국가가 만장일치로 추대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예. 결과는 아마 3라운드 투표까지 하게 되면 11월 초에는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11월 초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군요. 네, 한 11월 5일, 6일 예. 저는 이 정도에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장 궁금한 될 가능성이 어떻게 보십니까? 판세를 좀 보면은요. 이것도 판세를 회원국이 보시죠. 표대결 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파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일단 중국은 예. 이제 아프리카에 그동안 공을 많이 들여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나이지리아의 오콘조 이웰라 후보를 아마 중국이 밀 가능성이 있고요. 예. 일본은 당연히 일본은 우리 편이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할 부분은 현재 미국이랑 EU. 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유럽 연합 쪽에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좀 도와달라 이런 전화를 했던 예. 것 같은데 현재까지만 좀 박빙입니다. 예. 이 오콘조 이웰라 후보도 현재 재무장관이고 세계은행에서 좀 경력이 꽤 예. 됩니다. 아마 그런 거. 그다음에 중국과 일본의 어떤 여기에 대한 표 이런 것과 해서 부디 이제 유명희 본부장이 선전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완전 박빙인가요? 완전 박빙이라기보다는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되죠. 네. 예. 그 아프리카 표가 많고 한 게 좀 불안하긴 합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건 이 어떤 WTO 네. 세계 무역기구가 아까 잠깐 설명해 주셨지만 어떤 세계 무역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는 건 분명한데요. 네. 만약에 사무총장을 우리가 그 자리를 맡게 된다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런 것도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이제 WTO하고 사무총장이라는 자리를 좀 평가를 예. 해보면은요. 1990년대 초반에 국제 무역이라는 게 이슈가 되면서 기억도 생생한 가트, 우루과이 라운드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해보니까 분쟁이 너무 많고 목소리가 너무 큰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공식 조직이 재판소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일종의 사법부죠. 1995년에 미국 주도로 WTO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WTO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자유무역에 대해서 각종 분쟁들이 예. 올 때 판결을 내려주는 겁니다. 예. 하고 덤핑 부분 같은 것도 이제 규제하는 목소리를 내게 되는데 큰 틀에서 WTO가 강제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제사회에서는 명분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WTO가 A가 잘못했어, B가 잘못했어요라는 이 판결이 나올 경우에 그것은 실제 구속력을 뛰어넘는 그런 예. 힘이 있었단 말이죠. 예. 근데 거기에 수장이 사무총장인데 이제 그걸 우리가 맡게 된다면 예. 이제 아무래도 유리한 측면이 있겠죠. 여러 예.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러나 이게 실은 현재는 역공이 될 수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일본 쪽에서는 한일 무역 분쟁이 있는데 한국이 사무총장 수장이 될 경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라는 걸로 역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반대로 말씀드리면 예, 선거에서? 그렇죠. 예, 선거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객관적이고 법리에 따라 판단한다. 이렇게 우린도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나 WTO가 최근 들어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동안에 이끌어왔던 특히 자유무역의 선봉장이 미국이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고부터 괄시를 했죠. 괄시뿐만 아니라 가장 안 지키는 게 미국이 돼버리지 않았었습니까? 예. 그래서 WTO가 좀 흐지부지 됐고 또 마지막 대법원이라고 할 수 있는 상소기구도 지금 구성도 안 되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유명희 본부장이 이번에 당선되고 사무총장이 돼서 새롭게 WTO를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가장 강하게 반대하는 나라는 일본인데요. 지금 네, 거의 노골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네. 우리랑 일본은 무역 분쟁 와중에 있고요. 네. 총장으로서야 물론 법과 원칙대로 한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네. 그래도 되고 나면 좀 우리한테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게 인지상정. 그러나 이제 계속해서 유명희 이제 본부장은 예. 어떤 특정 국가를 대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예. 지금 계속해서 물론 그게 맞는 얘기고 하고는 그래야 있습니다.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다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요. 네. 2년 만에 최대 성적을 냈습니다. 네. 예, 이게 왜 이렇게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한 10조 원 정도, 많아도 10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12조 원대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작년 대비 58%, 거의 60% 가까이가 늘어난 수치고요. 배경이 뭔가요? 대단한 겁니다. 반도체 슈퍼 사이클 막 2018년 때 분기에당 이제 뭐 17조, 18조 낸 적은 했지만 그 다음으로 와, 어떻게 석 달 만에 12조 원의 영업이익을 내는 저런 회사 뭐 세계에서 한 세 군데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이유를 좀 보면은 일단은 크게 세 파트, 가전, 스마트폰, 반도체가 모두 선전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놀라웠던 게 가전인데요. 이게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쉽게 생각하면 그냥 집에 있다가 가전을 좀 바꾸자, 뭐 TV를 더 큰 거를 바꾸자라는 수요가 국내, 뭐 국내외,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다 적용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가전, 스마트폰에서 꽤 놀라운 성적이 나왔었고 또 하나가 반도체 부분인데요. 이 반도체 부분은 이제 아직 요번은 이제 잠정 실적이기 때문에 본 실적이 나와서 분야별로 나와야 되겠지만은 화웨이가 미국의 제재를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6개월치는 준비해 놓고 있다라고는 공식적으로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1년 이상의 소위 말하는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보했다라는 이제 의견이 많은데 아마도 제재 직전에 화웨이가 삼성전자에게 대량 반도체를 사들이지 않았었을까? 아직은 추정이죠? 추정입니다. 그것이 반도체 실적 상승에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러운 추정을 해보고요. 아마도 이런 분석 때문에 오늘 이렇게 실적이 잘 나왔는데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오히려 지금 못 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아마 시장에서는 이렇게 떨어졌습니까? 그건 아니죠? 지금 뭐 약보합도 마이너스도 나왔다가 이런 움직임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건 의외네요. 그것은 아마 반도체 부분의 실적이 3분기 때 다 뽑힌 거다. 과잉해서. 그렇다면 오히려 4분기에는 앞으로 달릴 걸 미리 달려놨다 이렇게.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화웨이 수요가 빠져드니까 없어지니까 이미 4분기 때는 더 악영향을 받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이미 주가가 선반영하고 있지 않느냐. 또 이런 분석도 해볼 수 있습니다. 아까 언급해 주셨지만 반도체는 이해가 가는데요. 가전은 그런 분석 집안의 사람들이 재택근무 맞습니다. 많이 있다 보니까 집에 있는 가전제품들을 많이 산다는 분석이 실질적으로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요. 전 세계적으로. 해외,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 수요가 집을 있습니다. 꾸미고 집에 있는 가전제품을 바꾸고 이런 케이스가 많다는 분석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내구재 소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코로나19에서 좀 늘고 있는 소비 파트 중에서도 그런 것과 이번 삼성전자의 가전 부분 실적 상향과 좀 연관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경기 자체는 안 좋은데 저런 분석도 있고요. 뭐 가처분 소득은 사람들이 오히려 늘어났다는 분석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뭐 집값도 오르는 것도 전 세계적인 것 같고요. 삼성으로서는 하여튼 다음 분기가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게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화웨이 걸 미리 땡긴 게 아니고 딴 데서 많이 팔았었어요. 한번 이제 분기별 실적이 나올 때 보면 정확하게 정교하게 가전, 모바일 쪽, 반도체 쪽 분야별 확인이 됩니다. 그때 한번 다시 이 말씀 한번 알겠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미국 얘기 좀. 바이든 지금 대선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요. 이 시점에 한 번은. 그렇습니다. 바이든이냐 트럼프냐. 뭐 박빙은 아니지만 바이든이 유리할 것이라는 얘기도 많은데요. 지금으로서는. 어떻습니까? 증시에. 그렇죠. 주식시장만 영향을 놓고 보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주식시장과 자신을 좀 동일체하고 주식시장을 이끌 사람은 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좀 굉장히 어필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그다음에 그제 오늘까지 이게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과 합의하려고 했던 그 재정 경기부양 법안을 또 걷어찼다가 또 주가가 폭락하고 다시 부분별 합의를 한다라고 하니까 주가가 급등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면 사람들 심리에는 이게 주식시장 이끌어가려면 트럼프 대통령이 꼭 재선해야 되겠다는 것을 좀 일종의 뭐 이렇게 정신적으로 좀 주려는 이제 그런 뉘앙스가 굉장히 실질적으로도 강해져서 미국 대선에서 증시가 강하면 현직에 있는 분이 될 가능성이 많죠. 그렇습니다. 50년대 이후로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이 이제 3명, 지미 카터, 헨리 포드, 그다음에 조지 부시인데요. 그때 주식이 안 좋았고 경기가 굉장히 안 그러니까 경제와 주식이 안 좋을 때는 재선 가능성이 떨어지는 건데 이걸 트럼프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띄우려 그러겠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꼭 그렇지만 않은 게 자기가 관리한다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주가가 또 너무 잘 가는데 지금 차이는 계속 벌어지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이것도 또 하나의 학설이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오히려 주가를 왕창창 무너뜨려서 이걸 살릴 사람은
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런 패턴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월 3일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지지율 격차가 얼마나 벌어지는가, 거기에 따른 주식시장 변동에 대한 트럼프의 입장,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바이든의 어떤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주류 평가인데요. 네. 거기에 그렇게 어떤 증시가 영향을 받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어떤 전망에 따라서. 그런데 뭐 짧게 말씀드리면 가장 큰 악재는 실은 11월 3일 이후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지금 대선 불복에 대한 그 우편 선거 부정이라는 이슈를 가지고 꼭 선거 유세 때도 꼭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 불복 사태가 벌어지면 그러면 그 말씀이시죠? 최대한 2년은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야말로 악재 중에 악재라고 그거는 정말 어떤 세계 경제로서는 재앙에 가까운 사태가 될 것 같습니다. 생각하기 싫은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 경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불확실성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사태는 오지 말아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